여러분 새해 첫 거래 시작하는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첫 달력을 게시할 때 그 마음이 매해 다르고 참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서는 증시 개장식을 했는데요. 실제로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고 3천이란 것이 하나의 슬로건이었고요. 불마켓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과연 올 한 해 3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되지만 흥룡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한 해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하나투자증권 한승호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베스트 이슈부터 볼 텐데요. 김동희 대표님, 네. 코스닥이 첫날부터 강했어요? 네네. 시장이 여전히 비추세 구간에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전망이 불투명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유로존의 여러 가지 약재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 시장 전반적으로 볼 때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이런 부분들은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죠. 작년 하반기 내내 종목군에서 차별화됐던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부분들은 없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금년도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못할 것이다. 혹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수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시장이 선택적으로 압축해서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도 IT주의 상승세는 바로 이러한 여타 업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그나마 낫지는 않겠느냐. 성장성 측면에서. 라는 부분이 바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계속해서 화두는 성장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련해서 코스닥 종목군 안에서는 여전히 작년 하반기 내내 말씀드렸듯이 네. 한 손에는 바이오주, 한 손에는 소프트웨어주 예. 이 두 가지 성장성이 뚜렷한 분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012년이 시작됐는데도 작년 말에 강조를 해줬던 바이오와 이 소프트웨어가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네요. 물론이죠. 네. 자, 종목별 중심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한승호 차장님, 코스피의 상승적인 탄력적인 상승이 오늘 이뤄지지 못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외견상 그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한 3,300억 매도 나왔고, 주요 창구는 물론 이제 공공계정의 매도 물량으로 지금 일단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추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좀, 대략적으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통상 연초 효과, 이를테면 첫 5일 거래 효과라는 게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완전 이번 한 주가 꽉 찬 5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세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이 휴장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일본과 중국이 휴장인데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가 열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만이 지금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1% 이상의 1.69%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우리 증시에 좀 부담이 되지 않았었나 싶네요. 네, 심리적인 부담이 있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대만하고 우리하고는 산업 구조 자체가 약간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대만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위 장치 산업 또 굴뚝 산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쪽의 그 산업 비중이 크지 않고 대부분 IT라든지 전자 부품 이런 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IT 부품 쪽의 그 부침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물론 주로 다뤄볼 이슈지만 이러한 쪽도 대만 쪽의 업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에 강세 종목이었기 때문에 과연 의미가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어떤 분은 하이닉스 이 정도면 오늘 상한가 마감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나 넘는 상승을 나타냈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 탈출이다라는 배경이었는데 김동희 대표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IT, 반도체를 떠나서 지금 IT 산업 전체가 타 업종에 비해, 타 업황에 비해서는 그나마 성장성 측면에서는 돋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제가 작년부터 성장성이 뚜렷한 4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 스마트의 영역이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스마트폰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경기 불황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단말기라든지 디스플레이 부품,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일정 정도 수혜는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다른 전통적인 제조 업종 대비해서 IT주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업황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변수들은 좀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한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루 올랐다고 해서 반도체 업황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좀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부진했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하이닉스가 하루 올랐다고 해서 뭐 반도체 업황이 급격하게 개선되는 부분들은 아니죠.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희망과 전망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감인데 물론 기대감이 지금 작용했던 부분들은 과거에 근 1년 동안에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에 작용을 했었죠. 그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의 부진 속에서 치킨 게임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승자가 하이닉스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러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이 물론 일정 부분 반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급등하는 부분들은 단기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들이고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의 성격으로 우리가 일단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추세적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희망과 전망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승호 차장님께서는요? 네, 뭐 IT 산업 전반적인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도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이러한 그 유럽발 재정 위기라든지 이런 시스템 우려 자체가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뭐 현물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든지 이런 측면만 놓고 향후의 업황이 뭐 완전히 개선되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단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본 엘피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자금이 굉장히 어렵다든지 또 대만의 섹터가 상당히 지금 뭐 역시 일본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흐름이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구조조정을 어떻게 진행시켜 갈 것인지 또 일본 엘피다가 또 향후 펀딩을 어떤 식으로 또 진행해 나갈 것인지 대만과의 제휴 상황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코스피의 상대적인 우위는 맞지만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더 확인할 것들이 있다라는 좀 판단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승 업종들 종목들 살펴봤고요. 베스트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하락한 업종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새해 벽두부터 급락세를 나타낸 업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통업종입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악재였을 텐데요.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실적 감소 우려 때문입니다. 김동희 대표님께서 판단을 해주실까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실적의 좀 감소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감소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향후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금년도 일정을 본다면 총선과 대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들이 남아있는데 네. 이러한 가운데서 추가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움직임이 나왔으면 나왔지 유통주에 호재가 될 만한 어떠한 그런 그 거리는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바라봐야 되겠다. 지금 당장 실적이 뭐 소폭 감소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적인 규제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염두를 좀 둬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편의점주의 강세 그리고 마트주의 약세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바로 실질 소득의 감소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바로 이 마트 관련 종목군들의 매출이 감소되면서 네. 상대적으로 불황에 강한 이런 편의점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했던 이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소득 감소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완화 문제가 수반이 되지 않는 이상은 네. 유통주가 이러한 정책적 규제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좀 약세를 당분간은 좀 반영하지 네.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나올 호재거리는 좀 어렵다라는 거네요. 오히려 이제 규제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한수구 차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일단 약간 중립적인 입장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물론 업황이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네. 사실상 전반적인 시장 섹터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별다른 대안이 사실 없어요. 지금 일부 IT 소형주라든지 무슨 바이오 또는 또 더 나아가서 좀 방어적으로 봤을 때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 해도 그 대규모적인 이렇게 투자를 진행시킨다는 게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든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협소한 이렇게 섹터 전략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는 하락 구도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네. 실제로는 업황은 되게 좋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이마트든 신세계든 물론 백화점의 매출 모멘텀은 다소 꺾인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실적 자체는 계속적으로 스타킹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장부단에서 어떻게 억제하고 줄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소 약간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업황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대규모 마트라든지 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의 모멘텀이 다소 약간 줄어들었다고 보신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상장된 GS 리테일 같은 종목들은 사실 관심 있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 소매단에서 일단 근접한 상권, 지역 상권의 작은 그런 가게 운용 시간이라든지 이런 규제는 크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노후화돼가는, 그러니까 인구가 노령화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쪽에 소매 업체가 좀 다소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상품의 그 품질이라든지 공급망 측면에서 이러한 그 할인점, 24시간 편의점에 어떤 그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벌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악재 소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좀 마트에서 장 보기가 어려워졌네요. 오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 오늘 베스트와 워스트 이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먼저 2012년 1월 전망을 저희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증권사별로 알아보시죠. 먼저 HM수사증권입니다. 1800에서 2000인데요. 지금 긍정적인 순서대로 정해드립니다. 정책 변수에 의존될 것이다. 메리츠에서는 1750에서 1950, 미국과 중국 모멘텀을 기대한다. 삼성에서는 1760에서 1930 주식 비중 확대 의견 줬고요. 나머지 세 증권사는 보수적인 의견이 좀 더 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750에서 1920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하자. KDB 대우증권에서는 1750에서 1900 유럽 위기를 지적했고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1720에서 1900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의견 줬습니다. 자, 여기서 다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잠시 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HM수자증권에서는 IT, 자동차, 에너지 소재, 산업재, 메리츠에서는 IT, 건설, 화학, 철강, 동양에서는 항공, 전자, 부품, 상사, 디스플레이, 하나대투에서는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 하드웨어, 건설, 대우증권에서는 전기전자, 음식료, 철강금속, 운수장비를 얘기를 했습니다. 더 넓혀서 보면 평균적으로 하단은 1740 정도였고요. 상단은 1940 정도였습니다. 김동기 대표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김동기 대표님의 전망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방금 유망업종을 봤는데, 과연 거기에 속하지 않은 업종이 무엇인가 좀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전 업종에 걸쳐서 다 유망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효과 같은 식상한 얘기는
저는 뭐 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뭐 좋다 해서 좋았던 경우가 주식시장에 어디 있으며 나쁘다 해서 지나고 보면 그것이다. 오히려 기회가 됐던 영역이 많기 때문에 뭐 시장 전망 자체는 지금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추세 구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추세의 상단부, 하단부 어디를 좀 돌파할 것인가가 훨씬 더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작년 12월 19일 날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저점을 확인했던 부분이 바로 투매를 견뎠던 라인이 1750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17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면 시장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윗밴드는 그동안 계속해서 저항선을 받았던 1900선 정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지만 이 1750이라든지 1900포인트 이런 지수대는 우리가 큰 추세대를 볼 때 참고할 만한 영역이지 뭐 절대적인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처럼 비추세 구간에서 이 지수대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것도 뭐 전망도 좀 무의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전망, 뭐 상저하고다, 뭐 이러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전망이 아니라 과연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새해 한 해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 해에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크게 상승을 하는 이러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은 가운데 네. 정책 관련주들이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는 네. 제가 성장성이 강한 섹터가 지금은 무조건 우리가 최선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네, 그렇죠.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주로 주요하게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어떤 부분에 정부의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어떤 부분은 줄어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교육이라든지 복지 그리고 바이오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성장 이제 예산이 감소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4대강 관련 이러한 예산이 금년도부터 이제 감소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고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뒤엎으면은 정부 정책을 보면 돈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러한 그 국가재정 계획, 운영 계획에 기반한 주요한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일목요연회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죠. 네. 감사합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의견 주셨어요. 네. 특히 1월에는 전통적으로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1월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굳이 꼽아본다면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증권사에 계신 한승호 차장님께서는요, 지금 앞서서 우리가 1월의 전망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좀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좀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거의 안 들어간 업종이 없을 정도로 나열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1740에서 1940 정도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좀 중간 정도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화증권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네. 지수단이라는 거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은 뭐 좁을 때도 있고 넓을 때도 있지만 증권사의 의견이 좁게 형성이 되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네. 형태라고 일단 전망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넓게 형성이 되면 또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즉 방향성하고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1월 효과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11년도에도 원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초 5일 거래 효과 같은 경우도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어떤 통계상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각인 효과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기관 투자가든지 뭐 외국인 투자자든지 연초에 거래하는 그 트레이딩의 방향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뷰에 상당히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섹터 쪽은 어쨌든 저희는
지수를 상반기에는 굉장히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저희 하우스 전망 자체가 네. 굉장히 낮습니다. 1750선까지도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매수 기회가 되겠지만 예. 하반기에는 또 어느 하우스보다 또 지수 목표가 높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굉장히 하단과 상단 양쪽 밴드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의미가 없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하에서는 뭐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도 리스크를 경고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수 하단을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 하우스 내에서도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약재론자인데 네.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섹터 전략은 너무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네. 과거처럼 무슨 차화정이니 뭐 이런 측면에 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이번 한 해를 상저하고로 좀 뚜렷하게 보고 예, 있나 봐요. 예, 예. 그리고 한승우 차장님께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1분기를 좀 저점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1800도 이탈할 가능성 있다.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유럽 문제도 있겠지만요. 1700도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1700까지도 그렇게 의견 주셨는데 그것이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섹터별로는 좀 아직까지는 로테이션 개념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자, 두 분의 의견을 참고를 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 좀 가이던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증권대학 김종희 대표와 한화증권의 한승우 차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